응고의 예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응고라는 것은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상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바로 응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때 주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응고가 일어나게 되면은 냉각을 시켜주면서 주변으로 응고열을 방출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달라지게 된다? 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는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응고가 일어나게 되면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예들 한번 살펴보죠. 응고다라는 거는 우리가 대부분 굳는다 또는 굳어진다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는데요. 먼저 쉽게 볼 수 있는 건 흘러내리던 촛농이 굳어서 다시 이제 고체 상태가 된다. 이런 것들 응고의 예로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이 얼었어요. 물이 언다. 역시 응고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추운 곳이라고 하는 이제 극지방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에스키모인들은 어떤 집에 살죠? 얼음집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음집을 생각하면 그 안에 추워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얼음집을 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기는 틀 수가 없겠죠. 그렇죠. 다 녹을 테니까. 그런데 어떻게 난방을 할 수가 있게 되느냐? 바로 얼음집에다가 물을 뿌려요. 물을 뿌리게 되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얼게 되죠. 그래서 물이 얼면서 응고열을 방출을 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난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와 비슷한 예로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바로 겨울철에 냉해를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과일 창고라든지 아니면 오렌지와 같은 것들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나무에 다가 역시 물을 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얼면서 응고열을 방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위의 온도를 오히려 높이기 때문에 냉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까지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